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이제 저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들 1차를 처음 하고 오신 거죠? 1차를 처음 접하시고 이제 막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를 처음 보실 거예요. 제 누구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으로 법 과목 가르치시던 이제 좀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단 가장 크긴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뭐 후발주자로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곽준영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제 민사소송법 강의를 저는 이제 지금 5년 차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차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양력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고, 제가 원래 이제 한빛에서 했었죠.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하다가 2년 정도 거기 있다가 이제 이 메가 변리사로 이제 박지한 최재한 변리사님이랑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 변리사에서 이제 3년 차로 하고 있고, 전체 강사 경력은 이제 5년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뭐 연수원에서도, 그러니까 특허청 국제직세사연수원에서도 이제 민사소송법 강의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동안의 역사, 그동안의 좀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좀 많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일단 이제 뭐 제가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단 뭐 무조건 나들어라 이렇게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제 책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책은 기본서랑 사례집이 있고, 그리고 기출집까지 있습니다. 책이 총 3권이에요. 그래서 3권 중에서 뭐 일단은 이제 기본서는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신 것이고, 그리고 사례집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여러 사례들, 사례 문제들 연습할 수가 있는 그런 책인 것이고, 기출집은 변리사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 다 모아놔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책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사소송법 공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변리사 2차 시험 일정이랑 이제 발표 일정 다 확인하시고, 이제 접수 같은 거 이제 빠지지 않게 잘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접수 안 해가지고 시험 이제 못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하셔서 이제 언제 접수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리사 2차 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박지한, 최재한 변리사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죠. 그래서 1차 시험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문제를 읽고 긴 글을 써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더 많이 힘드실 거고, 좀 더 좀 힘에 붙인다. 요거를 좀 많이 더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문제지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내가 손수 저렇게 써서 낸다라고 하는 거 이제 컨셉을 잡아가시고, 그래서 1차 시험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앞에서 박지원 최재한 변호사님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객관식 선지 체크만 이제 간단하게 바로바로 이제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서술형 글쓰기를 내가 끄집어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인 것이고, 이제 단순히 OX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릿속에 그런 이제 뼈대, 이제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꽉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윤곽, 그런 걸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 원래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넓고 얕게 공부를 잘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1차 시험은 넓고 얕게 공부하는데, 2차 시험은 이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깊게 보시는 게 좋고, 내가 이것저것 다 가져가려고 하다가는 이제 애매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이제 실제로 제가 기득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전 과목이 다 애매한 점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불합격하고 삼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시를 합격했는데, 그때 이제 기득에서 삼시로 넘어갈 때 바꿨던 가장 큰 차이점이, 넓고 얕게 이제 2차를 공부하는 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선명하고 깊게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가져가시고, 내가 이것저것 다 이제 가져가야겠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그냥 양치기, 그래서 양을 많이 보면 되는 것인데, 2차 시험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성을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이제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잘하는 공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차 공부에서는. 그래서 방향성이 딱 뾰족하게 거의 얼추 맞아야지만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엄청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일단 안 맞으면은 그건 좋은 점수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은 방향성이 없죠. 1차 시험은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자,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차이점, 그런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 점수가 높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세 과목 중에서, 필수 과목 세 과목 중에서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평균을 올리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민사소송법이 제가 이제 강사를 시작한 이래로 점수 분포가 엄청 높았었어요. 원래는 70점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제가 강사하고 나서부터 70점 위로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뭐
70점 이상이 뭐 몇십 명씩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작년에 조금 이제 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지 점수를 좀 낮게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70점 이상이 거의 뭐 없다시피 했고 60점대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 공부도 공부지만 이제 전 과목을 좀 고르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조금 더 이제 살짝만 더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사소송법 과목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주되 너무 이제 민사소송법만 밀진 않는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almost in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올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인은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비중만 좀 더 높게 가져가시라. 저도 그래서 실제로 수험생 때 한 4, 50% 정도, 50%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민소에 딱 집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한 6단계를 거쳐가지고 공부를 한다 해서 제가 이윤한 문답비라고 만들어 놨는데, 일단 이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죠?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이제 차근차근 기본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해줘야 되는 작업이 이제 윤곽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곽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뼈대를 잡는다는 말이고, 이거를 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해만 하고 쭉쭉쭉 넘어가시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나서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내가 이제 뭘 알게 된 거지? 이게 하나도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그 각 테마마다의 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잘 갖춰가지고 최대한 그게 흘러나가지 않게끔 내가 이해한 것들을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도 하시면서 윤곽도 잡아가셔야 된다. 뼈대도 잡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 책 이름이 윤곽민사소송법인 이유가 최대한 이제 뼈대 잡기를 쉽게 이제 만들어놔서 그런 취지로 처음에 책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비단 제 책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항상 이제 마인드 세팅을 잘 하고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그리고 암기도 좀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아니 뭐 법과목인데 뭐 이해만 하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해가 중요한 건 맞지만 이제 필수적인 것들은 암기를 좀 선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판례 같은 거, 그렇죠? 이제 판례 같은 거 암기를 좀 선명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암기를 하려고 할 때 그 강약을 또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할 때 의취지, 뭐 요건, 학설, 판례, 검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요것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암기 선명도는 판례에 다 몰아줘야 됩니다. 암기 선명도는 판례에 다 몰아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암기 선명도가 중요한 거는 의취지예요. 그죠? 판례 다음에 의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요건은 어차피 의취지에 따라 나오니까 같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건은 제가 이렇게 강조를 안 드려도 다 두 문자로 이렇게 따서 외우게 돼요. 그렇죠? 요건 같은 거는 뭐 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외우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학설이랑 검토가 남았는데, 이제 학설이랑 검토는 의외로 그렇게 교수님들이 이제 엄밀하게 체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할 대상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학설은 교수저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뭔가 판례처럼 딱 공식적으로 딱 공부가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수가 자기 책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학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설 같은 것들을 너무 막 내가 이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학설 똑같이 이제 막 외운다. 그래봤자 그냥 어떤 책 하나에 써 있는 그냥 하나의 견해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채점할 때도 학설의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설은 근거랑 결론. 그 정도만 딱 여러분들 커플링 해가지고 암기 딱 해놓으시면 되겠고, 실제로 저랑 같이 합격했던 제 스터디원도 그렇고, 그리고 제 이후에 제가 가르쳐서 이제 합격하셨던 분도 그렇고, 학설 하나도 기억 안 나가지고 다 지어 썼다 이러신 분들도 65점 잘만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위험하게 학설 공부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학설을 공부하실 때 이제 방법론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설이 그렇게 내가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점수로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거랑 결론 커플링해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컴팩트하게 가져가세요. 학설은 실제로도 이거는 뭐 각 학교에 뭐 소속되신 분들도 아실 텐데 정보가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그럼 학설 실제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검토도 마찬가지. 검토도 학설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검토도 뭐 교수님들이 그런 거 다 일일이 체크를 그렇게 엄밀하게 안 해요. 그냥 근거를 들어서 어느 한쪽 견해만 딱 지지를 잘 해주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검토를 뭐 책에 있는 거 똑같이 외우고 말고가 뭔가 그 점수의 당락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의 당락을 가르는 거는 암기에 있어서는 일단 판례랑 의취지, 요건 요 정도. 그죠? 그게 좀 선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충 뭐 판례 그냥 약간 흐물흐물하게 그냥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쓰게 되면은 점수 거기서 이제 깎여요. 조금씩.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것도 이제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 일단 만약에 책을 보시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제 걸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서도 조금 더 얇죠. 그죠? 이제 뭐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엄청 두꺼운 책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이제 좀 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만드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암기라든지 이해 같은 거는
이제 처음에는 컴팩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암기 같은 거는 컴팩트하는 게 좋은 거지, 암기량을 내가 이렇게 쭉 이제 많이 벌려준다고 그게 이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암기라든지 이론 공부하는데 세이브한 시간을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 서술형 시험은 이제 내가 조금만 당황하게 되면은 바로 문제풀이가 엇나가요. 실제로 이제 뭐 특허, 상표, 민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문제풀이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공부 방식은 뭐 특허,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특허, 상표 마찬가지, 민사 상표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일단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는 최대한 컴팩트하고, 거기서 세이브한 이제 암기 시간 있죠. 막 내가 넓게 펼쳐진 막 다 보는데 이제 할애되는 시간을 다 줄여가지고 컴팩트하게 줄인 암기를 통해서 세이브한 시간을 문제풀이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제가 또 이제 강조드린 이유가, 제가 기득 탈락했을 때 그때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 별로 안 했어요. 문제풀이 별로 안 하고, 그냥 뭐 남들 들어가는 GS 그리고 뭐 사례집 한 권씩 이렇게 풀고서는 그냥 뭐 이것만 몇 번 반복해서 보면 시험 보면 되겠지라고 이러고서는 그냥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그냥 모르는 게 나온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내가 접하지 않은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논점이야 내가 아는 논점이 나오겠지만,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문제 뭐 유형 묻는 거 방식이 내가 전혀 모르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황을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그래서 많이 풀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문제 푸는 방법은 이제 뭐 목차 잡기를 이제 시간 제고한다.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차 잡기 시간 제고하는 것이고, 뭐 이제 30점짜리는 뭐 한 7, 8분, 그리고 20점짜리는 뭐 한 5분 정도 재고서는 그 목차를 잡아내요. 그게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차를 잘 시간 재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답안 쓰기. 답안 쓰기도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 높은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답안을 좀 정리해서 잘 안 쓰세요. 답안을 정리해서 안 쓰시고 뭔가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쭉 이렇게 뱉어낸 느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좋게 봐주고 싶어도 이게 상대적으로 점수를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등수를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못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는 교수님들 관심 없어요. 답안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걸로만 평가하지. 만약에 내가 면접 보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민사소송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런 사람이 다 붙겠죠. 근데 실제로 연수원 가보시면은, 합격해서 연수원 가보시면은, 뭐 쟤도 합격했네? 얘도 합격했네? 얘 잘 못한다고 막 맨날 징징댔었는데,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내가 막 많이 뭐 지식을 안다 이런 걸로 막 이제 잘난 척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기본적인 거 딱 정석대로 하고, 그리고 답안지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당황하지 않고 문제수 묻는 거 딱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낸 사람. 그래서 잘하는 사람, 이제 고득점인 사람 이제 답안지 보면은 되게 평범해요. 답안지 이거밖에 안 썼어? 되게 평범한데? 근데 고득점이에요. 막 70점 가까이 나오고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쓴다. 그래서 답안 쓰기 연습을 그래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답안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막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깔끔하게 잘 정리 쓰셔야 됐고, 그리고 피드백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방향성이잖아요. 그쵸? 2차 공부에서는. 근데 이제 피드백을 자기 스스로 메타인지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약하고 이제 뭘 강하고 이거를 아셔야지, 나는 그냥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러고서는 그냥 쭉 하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탈락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득 때 그랬어요. 기득 때 제가 GS에서 수험가에서 이렇게 막 휩쓸고 다녔어요. 막 이제 그때 막 닉네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닉네임 쓰고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재밌잖아요. 그 닉네임 쓰고 막 그렇게 이제 남들이 알아주면은. 그래서 저도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나 이제 이번에 막 1등하고 막 이제, 내 이름 이번에 또 5등으로 내려갔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렇게 등수에 집착하고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이징이 안 되고요.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 건지를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넓게 암기하고 대충 답안지 최대한 많이 쓰고 이러고서는 이제 시험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당창 깨졌어요. 그렇죠? 기득 때 그래서 이제 되게 크게 탈락을 했고, 그래서 피드백 잘 하셔라, 메타인지 잘 하셔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동차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동차 고득점인 사람 이제 뭐 나올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하고, 이거는 제가 강의를 뭐 1년 해온 거 아니고, 저도 한 4, 5년 했잖아요. 그동안 많은 합격자들을 받고, 이제 많은 이제 연락도 받고 막 실제로 만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다 동차인 경우도 있는데, 막 민사소송 점수가 막 70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물론 작년 70점이 없었어요. 작년에 이제 한 60점 중반대 정도만 거의 최상위권이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동차인데도 민사소송법이 70점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막 공부를 너무 돌아 하지 않고 빠르게 이제 빠른 길로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빨리 감을 잡아요. 빨리 감을 잡아서 그 문제풀이에 대한 그 답안지를 최대한 내가 기득장 비스무리하게 써서 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고득점이 잘 나와요. 왜냐면은 기득 이상 되면은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막 답안지 이것도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이제 그루브를 타야 될 거 막 이러다가 점수가 나가리가 돼요. 근데 오히려 동차이신 분들은 딱 기본만 아니까
딱 그냥 기본 정석대로 탁탁탁 써야지 이랬는데 이제 오히려 그게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제 기능 진짜 진진 고수 보면은 답안지 진짜 평범합니다. 답안지가 뭔가 좀 되게 뭔가 좀 특이하고 화려하다? 그런 사람들 진정한 고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제 이론을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제 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 먼저 들으시면서 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거 이제 감을 잡아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심정체 강의는 제가 원래 기득 이상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조금 이제 뭐 두 번째로 들으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뭐 시간이 없다면은 저거는 스킵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올해 개념 완성 강의를 만들 때 새로 많이 다 찍었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이제 심화 강의 내용이 살짝 제가 껴넣긴 했어요. 요거는 좀 심화 강의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기본 강의에 넣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살짝 껴넣긴 해가지고 굳이 뭐 심정체 강의까지 여러분들 동차이신데 들을 필요까지는 없으시겠고 그냥 개념 완성 강의 정도면은 충분하겠다라고 이제 보시겠고, 그래서 책은 요겁니다. 윤곽 미사소송법 이제 기본서 3판이겠고, 제가 이제 올해 조금 기본서 내면서 이제 좀 주력을 한 게 판례 안 빠지게 하려고 그걸 좀 주려고 했어요. 원래 이제 제 책 컨셉이 뭐였냐면은 딱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컴팩트하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봐라. 이제 그래서 여기 없는 거는 그냥 뭐 적당히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내용 갖춰 쓰는 걸로 그걸로 최대한 방어적으로 쓰는 전략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요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판례도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것도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많이 와가지고 제가 올해 처음으로 안 빠지고 다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공부는 이제 뭐 여기저기 다 구석구석 안 빠지고 다 해야지 이렇게 하는 타입이 아닌데 요청이 좀 많이 와가지고 올해 조금 그거에 더 신경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빠진 판례 최대한 없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제 또 기본서 특징이 일단은 정리된 뼈대, 윤곽 다 갖춰서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고 틀이 딱 이제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틀 같은 거 보시기 되게 편리하실 텐데, 올해는 제가 각주를 조금 더 추가했거든요. 원래도 각주가 많긴 했는데 올해도 각주를 추가한 이유가, 여러분들 각주에 제가 넣어놓은 거는 여러분들 막 엄청 암기 열심히 하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주 막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각주는 제가 대부분 다 그거예요. 약간 좀 설명하는 문구. 그쵸? 이제 책 기본서에 각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해하기 도움되는 설명하는 문구를 써놨지 거기에 뭐 암기할 내용 그렇게 많이 안 넣어놨어요. 그쵸? 그리고 판례 사실관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례 사실관계 뭐 길다란 거 한 10줄짜리 그거 다 외우고 있을 겁니까?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시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판례 내가 외워야 될 판결 요지에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위주로 각주를 넣어놨고, 그 각주에 있는 거를 너무 막 이제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뭐 각주 중에 외워야 될 거를 이제 표시해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만 선별적으로 거의 소수입니다. 많이 안 돼요. 그런 것들만 챙겨가시면 되겠고, 각주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결론 위주, 그쵸? 결론이랑 이런 사례가 예시가 있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봤으면 이제 문제로 가야겠는데, 이제 사례 강의로 이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사례 강의랑 기출 강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가의 소식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그냥 강의만 하고,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바쁘기 때문에 뭐 요즘 어떻게 강의 들으시고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요즘 또 사례 강의를 점점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문제풀이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좀 알려주는 관점에 있어서 사례 강의를 조금 이제 뭐 다른 강사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사례 강의를 여기서부터 이제 듣기 시작하고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꽤 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례 강의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문제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이 윤곽을 어떻게 적용하는구나, 이 뼈대 어떻게 적용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익히실 수가 있겠고, 기출 강의 같은 경우에도 뭐 사례 강의랑 비슷합니다. 근데 사례 강의에는 이론 설명이 들어가 있고 기출 강의 이론 설명 안 넣어놨어요. 그냥 문제풀이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례집은 이렇게 나왔고, 올해 또 사례집이 제가 올해 좀 신경 많이 쓴 게, 책을 신경 엄청 많이 썼어요. 제가 올해 강의 일정이 살짝씩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책을 엄청 신경 써가지고 기본서에 빠진 거 없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넣어주고, 사례집도 문제를 엄청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탈자라든지 뭐 이제 좀 주체 바뀌어 있는 거라든지 좀 글자 부자연스러운 거 다 바꿔가지고, 사례집도 그래서 올해 제가 만들고 나서 보니까 별사님이 이거 쪼개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막 950페이지라니까 이거 쪼개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뭐 한 권으로 안 되나요?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책이 너무 이게 벽돌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이제 두 권으로 쪼개서 상하권으로 내버렸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가지고 많이 넣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사례집 보시면 되겠고, 제 사례집 특징은 아마 뭐 공부하시다 보면 차차 아시게 될 텐데, 다 제가 여러분들 2차 답안지 있죠? 거기다가 줄글로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잖아요. 거기도 제가 이제 강사 답안을 맞춰 쓴 다음에 그냥 똑같이 복붙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량 조절이라든지 뭐 강약 조절 이런 거 다 배점에 맞춰서 돼 있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수험생 때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사례집을 조금 실제 시험 문제 배점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양에 맞춰서 좀 있는 답안을 좀 연습을 하고 싶다. 이걸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문제마다 사례 문제마다 다 배점이 정해져 있어요. 10점, 뭐 15점, 13점, 뭐 12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분량에 맞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 제 기본서 내용대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써놨고요. 그래서 윤곽 사례집이 올해 이렇게 좀 심판으로 좀 제일 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큰맘 먹고 낸 해가 아닌가 그 이전이나 그 이전 해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갔네. 그 다음에 이제 기출집도 그 기출집은 이제 그냥 답안지를 넣어놨어요. 그냥 답안지 형태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요건 이제 책이 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답안지 그냥 다 넣어놨으니까 요것도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네 책이 좋아? 그럼 기출문제 한번 써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써드렸어요. 그래서 답안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기출문제 답안지 배점 써서 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연치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머릿말 다 써놨어요. 머릿말 다 써놨으니까 이 머릿말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머릿말에다가 이제 다 필요한 중요한 말들 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기출문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답안지 무조건 많이 써라. 관련된 거 많이 써라. 요거는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양을 좀 더 풍부하게 쓰려고 하나하나를 좀 더 굵직하게 써내려갈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막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이것도 끌어다가 저것도 끌어다가 마치 무슨 고철 로봇 만드는 거 마냥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내가 좀 양을 늘리고 싶으면은 그 내가 원래 써야 될 거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그거의 양을 조금 더 똥실똥실하게 쓰세요. 그게 이제 양을 늘리는 방법인 것이지. 뭐 이제 이것저것 뭐 이 이론 저 이론 다 가져다가 막 보론 쓰고 난리 쳐도 점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똥실똥실하게 이제 기본적인 양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 한 줄 쓸 거를 두 줄 이렇게 뭐 세 줄 뭐 이렇게 근데 세 줄 너무 길다. 하여튼 이제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출집 보시면서 파시고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그래서 양을 무조건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답안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셔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강사도 그렇고 이제 사람마다 고득점자도 그렇고 조금씩 답안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답안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떤 게 뭐 절대적으로 맞다. 요거 안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이제 점수 안 나온다. 요건 들어갔으니까 점수 안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술형 2차 시험은 제가 뭐 강사 1년 했나요? 다 합격자들 다 많이 만나보고 그런 거니까 실제로 뭐 이제 뭐 통상 공동소송 이론 뭐 이런 거 이건 몇 년 차입니다. 한 2년 전인가? 그거 쓰면 안 된다. 막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 저는 뭐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점수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쓰면 안 되고 뭐가 쓰면은 뭐 감점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지는 뭔가 하나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이제 딱 그 핵심적인 내용은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게 다 들어갔다는 전제하에서는 조금씩 다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유념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및 답안.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전 GS인데, 실전 GS는 제가 이제 문제를 뭐 만들기도 하고, 뭐 기출문제 쓰기도 하고, 뭐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답안지 딱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지 다 아시니까 실전 GS 이렇게 A형, B형 3월이랑 5월에 열리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GS 문제랑 답안이랑 강의제로로 저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인데, 최종 정리는 제가 최대한 올해는 좀 컴팩트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너무 길다. 약간 이런 이제 말씀을 좀 주시길래 그래서 조금 컴팩트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소송법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차 경제는 민사 70점 되게 많았어요. 역대로 되게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막 내가 강의를 그냥 듣는 거, 그냥 수업을 듣는 거,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알게 되는 거, 이런 거에 그냥 만족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지금 그 방향을 맞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게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아무리 많은 거를 내가 뭐 보고 듣고 그래도 남는 게 없으면은, 정리된 게 없으면은, 그게 점수로 나오나요? 점수로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잘 신경 써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뭐 올해는 안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Q&A 남겨주셔도 괜찮고 메일 주소로 남겨주셔도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 주시면은 되겠고 이제 제가 근데 답변이 아주 빠르진 않아요. 제가 한 이제 일주일 정도에서 한 열흘 제가 원래는 더 빨랐는데 올해 제가 기본 강의 뭐 촬영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제 심정체 뭐 기본 강의 뭐 촬영 쭉 하고 그리고 연차 쌓이니까 회사일 조금 많아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한 2주?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이제 답변 드리니까 네 조금만 그 기다려서 하여튼 질문 있으시면 질문 이제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메일 주소도 뭐 다 공개가 안 되나요? 공개 뭐 조금 해야 되나?
그리고 Q&A 이제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메일 주소만 제가 써드리고 끝낼게요. 네, Gmail이고요. 예, MRTOSILSON. 자, 미스터 토실슨입니다. 이게 제 기득 때까지의 학원가에서 닉네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신 선배들 중에 막 한 55기쯤 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알아요. 55기 사람들은 저를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기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떨어지고 다들 55기로 붙어 나가고 저는 그래서 56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 토실슨이고 또 이거 사담 이제 1분만 더 할게요. 뭐냐면은 요거 닉네임을 보고 나서 아니 그 변리사님 토실토실하게 생기셔가지고 토실습니까 했는데 이거 토끼 이름이에요. 토끼 이름. 그래서 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토끼 이름이 토실이어가지고 이제 미스터 토실슨 이렇게 한번 지어봤고 제가 뭐 좀 토실토실 조금 좀 토실토실하긴 했죠. 근데 최근에 힘들어가지고 좀 이제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 보충하느라 그랬는데 뭐 최근에는 살도 조금 이제 좀 내려오고 있고 네 저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그렇게 막 압도되지 마시고 그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막 벌려가지고 너무 양을 막 벌려가지고 막 그냥 막 내가 무슨 뭐 공사장에서 막 건물 짓는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컴팩트하고 알맹이게 탁탁탁탁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실제로 그 사담 2호만 더 할게요. 제가 그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 변리사 시험 그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2017년도 제가 요 얘기는 재밌잖아요. 좀 더 해도 되죠?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처음에 이제 2차 시험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4월 달에 GS 듣고 끝나고서였나? 하여튼 이제 어떤 수업을 듣고 학원가 그 역삼 학원가에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아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뭐 책을 다 읽어서 그냥 다 써서 내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붙어야 되나 너무 막막하고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나는 객관식 시험까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실제로 통화를 했어요.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그 길거 합격의 법학원 앞에서 그때 무슨 쌍다리 불백이었나? 하여튼 거기 앞에 있는데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징징대다가 이제 어떻게든 뭐 했죠. 어떻게든 뭐 답안지 최대한 맞고 같이 쓰려고 노력하고 5월달에 열심히 막 기득들 옆에서 막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막 GS 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답안도 이제 거의 완성된 답안 이제 얼추 그러니까 되게 좀 개발세발이긴 했지만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동차 때 평균 1점 차이로 떨어져요. 동차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PF가 아니던 시절이어가지고 내가 나 동차 합격해야지 이러고선 디자인 보호법 했거든요. 근데 디자인 보호법이 그때 2017년도 그때 철퇴를 가한해였어요. 그래서 원래 디보법 이제 한 80점까지 주다가 그때 갑자기 수석이 65점 막 이런 거예요. 60점 후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디보법 철퇴받고 동차 탈락했죠. 그래서 그때 민사선포도 한 6점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완전 이제 한 4월 달까지는 뭐야 막 이러면서 제대로 뭐 모르겠고 그 5월달에 기초지 시험 들어가가지고 사례집 외운 거 그냥 이제 그대로 북붙해서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익혀 나가실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으니까 뭐 강의도 더 많아지고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좀 이제 자극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그 다른 분 책도 제 책 내용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가져다 쓰시는 거 뭐 말해도 되나? 이제 하여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잘 해드려서 그런지 그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또 책을 한번 펼쳐보니까 아유 또 이거 열심히 또 이제 반영하셨네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최대한 내가 이제 기어 올라가지고 이제 동차 때 한번 노려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턴으로 넘기도록 할게요.